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 내내 진짜 손꼽아 기다리던 휴가를 마침내 떠나는 날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시계 태엽 속에서 막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쫓기듯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렇죠. 눈 뜨자면서 전쟁이죠. 네, 빽빽한 지하철이나 그 꽉 막힌 도로 뚫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모니터 보며 에너지를 쥐어짜내던 일상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고속도로 위, 사방이 꽉 막힌 철판, 즉 자동차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명절 귀성길 느낌이네요, 완전. 맞아요. 쉬러 가는 길조차 우리를 구속한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뭐 자동차 시트에 가만히 앉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뇌는 단 1초도 쉬지 못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업무 알림, 내일 당장 처리해야 할 이메일, 심지어 약간 조금 전 휴게소에서 주차 문제로 겪었던 짜증나는 감정까지요. 하긴 몸만 멈춰있지 머릿속은 풀엑셀을 밟고 있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다룰 주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엄청 흥미로운 논문, 지관사상과 서양 정신치료의 통합적 고찰, 이걸 바탕으로 우리 뇌를 좀 식혀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날 겁니다. 네, 동양의 고대 철학이랑 서양의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이 만나는 지점이죠. 맞습니다. 무려 1300년 전 동양 철학이 서양 분석 심리학이랑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한 철학적 낭만을 넘어서 2025년 최신 뇌과학을 통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파헤쳐 볼 거거든요. 기대되네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눈 감고 심호흡하며 마음을 비우세요 같은 막 흔한 힐링 가이드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꾸고 주체성을 되찾게 해주는 이른바 세상을 멈추는 일, 이 뒤에 숨겨진 과학적 메커니즘을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뇌신경 회로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변하는지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도대체 왜 세상을 멈춰야 하는지 그 철학적 근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철학적 근원이요? 네, 논문에서는 인간의 삶을 없음에서 시작해 결국 다시 없음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정의해요. 우리는 아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정말 찰나의 시간 동안만 있음의 상태를 경험하잖아요. 태어나기 전엔 없었고 죽은 코에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앞뒤의 거대한 없음을 완전히 망각한 채로 지금 눈앞에 있는 찰나의 있음에만 막 죽자 사자 매달리면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먼에 등장하는 장자의 호전몽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더라고요. 그 장자가 어느 날 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가 깼는데 문득 혼란에 빠지잖아요. 내가 나비 꿈을 꾼 건가, 나비가 사람 꿈을 꾸는 건가 하는 그 대목이죠. 네네. 우리의 이 70년, 80년짜리 평생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결국 한바탕 긴 꿈에 불과할 수 있다는 통찰. 그러니까 멈춤이라는 건 이 피곤하고 복잡한 현실 세계의 전원 스위치를 잠시 끄고 원래의 진짜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잠깐만요. 이 부분에 제가 좀 파고들고 싶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죠? 만약 제 70년 인생이 기껏해야 한바탕 꿈에 불과하고 결국 모든 게 없음으로 돌아간다면 당장 내일 출근해서 회의 준비하고 대출 이자 갚아야 하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이거 너무 허무주의적인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어차피 꿈이고 다 사라질 거면 뭐하러 아등바등 살아. 그냥 대충 살고 다 포기해.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 철학을 접할 때 정말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허무주의나 막 염세주의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통찰의 진짜 목적은 완전 180도 다릅니다. 진정한 정신건강이란 건 병든 사회나 남들이 정해놓은 통계적인 정상 기준에 나를 억지로 우겨놓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요. 주체성이요? 네,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온 세상에 나 홀로 존귀하다. 가끔 좀 너무 자기중심적인 오만한 태도를 비판할 때 쓰기도 하잖아요. 너는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냐 이러면서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들 오해를 하시죠. 하지만 그건 오만함의 표현이 절대 아니라 온 우주에서 오직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 즉 주체라 되겠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주인공 선언.
와, 내 삶이 유한하고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질 꿈결 같은 거라는 걸 뼛속 깊이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혹은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지라도 내가 숨쉬고 존재하는 지금 여기의 확실성을 믿고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용기. 아,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심는 용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얻는 것이 허무주의를 부수고 나오는 진정한 멈춤의 목적이죠. 야, 억지로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딱 쥐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주체성을 일상에서 실제로 확립하려면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할 텐데요. 논문을 보니까 여기서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엄청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크로스오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려 1300년 전 신라시대의 지식인 원효 대사와 20세기 서양 정신의학의 거장 칼 융이 마치 한자리에서 토론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고요. 아, 네. 정말 소름 돋는 덜행 이론이죠. 원효대사는 지관이라는 수행법을 체계화했어요. 여기서 지는 멈출 지, 즉 외부 세계로 끊임없이 쏠려있는 우리의 생각과 망상을 싹 거두어들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과정입니다. 네네. 이게 무려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미쳐 날뛰는 원숭이 같은 마음을 막 억지로 한 곳에 잡아두려고 애쓰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훈련을 거듭하면 결국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고요한 호수처럼 맑은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사실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게 말은 쉽지 진짜 어렵잖아요. 저도 저번 주에 명상 앱 켜놓고 호흡에 집중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한 3분 만에 오늘 점심 뭐 먹지? 아까 팀장님이 한 말 무슨 뜻이었을까? 이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 지혜 9단계라는 건 결국 그 끊임없는 뇌의 팝업창들을 하나씩 닫아가는 과정이겠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팝업창이 다 닫히고 고요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다음 단계가 바로 관, 즉 볼관입니다. 세상을 내 편견이나 감정의 필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관조하는 과정이죠. 필터 없이 본다. 영원히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무아관 같은 통찰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논문에서 진짜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이걸 서양의 칼 융 분석심리학과 비교한 대목이었어요. 아, 그 부분 정말 흥미롭죠.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을 자아랑 자기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외부 세계에서 생존하려고 애쓰는 껍데기가 자아라면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완전한 전체성을 자기라고 불렀죠. 맞아요. 영어로는 에고와 셀프죠. 네, 칼 융은 우리가 그 자아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에너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만? 이거 원효 대사가 말한 외부 망상 거두어들이는 지랑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네. 서양의 정신분석가가 무의식을 막 탐구하다가 도달한 결론이 1300년 전 동양 철학자의 깨달음과 정확히 일치한 거죠. 와, 게다가 융이 무의식에 억압된 콤플렉스와 그림자들을 의식의 빛으로 끌어올려서 정신의 통합을 이루는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원효의 관이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우리가 평생 갇혀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되게 좁은 감옥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감옥이요? 그렇다면 지는 일단 감옥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막 시끄러운 공사장 소음, 자동차 경적 소리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오,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관은 마침내 내 손에 아주 밝은 플래시라이트를 딱 쥐고 주변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맙소사 나를 가두고 있던 감옥의 철창과 벽이 진짜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냥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융이 환자들 치료할 때 썼던 적극적 명상 기법이 결국 이런 원리였군요. 그 감옥의 비유가 진짜 훌륭한 이유는 철학적으로 매우 역설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지는 모든 분별과 생각을 없애고 멈추는 것인데 관은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분별해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동시에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니?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속의 잡음과 편견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대상을 깊이 관찰하게 되면 관찰하는 주체인 나와 관찰의 대상인 세상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져 내립니다. 경계선이 무너진다.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주객일려라고 부르죠. 나와 세상, 존재와 그 의미가 완벽하게 하나로 융합되는 겁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 인지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자 치료할 때도요? 네, 환자가 가진 그 왜곡된 고정관념을 부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지관의 원리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좋습니다. 원효대사나 칼융의 철학적, 심리학적 개념들 다 너무 아름답고 깊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하하, 어떤 의심이 드시나요?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저랑 비슷한 분들 계실 겁니다. 속으로 딱 이렇게 묻는 거죠. 방 안에서 눈 감고 내 철창이 허상이라고 상상하는 거, 그거 그냥 기분 탓 아니야? 플라시보 효과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네, 플라시보 효과로 잠깐 긴장 풀리는 거 말고 진짜 내 머릿속에서 이 물리적인 두개골 안에 뇌신경망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 거야? 하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철학의 세계를 넘어 2015년부터 2025년 사이에 쏟아져 나온 최신 뇌과학의 하드코어 데이터 세계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직관을 하면 진짜 뇌가 변합니까? 네, 변합니다. 그것도 아주 물리적이고 드라마틱하게요.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은 그 플래시보 효과라는 의심을 완전히 종식시킵니다. 오, 어떻게 변하는데요? 2025년 최신 연구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꾸준히 직관, 즉 멈춤과 관조 훈련을 한 숙련자들의 뇌는 동년배들의 평균 뇌 연령보다 무려 5.9년이나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잠깐만요. 뇌가 거의 6년이나 젊어진다고요? 영양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해서요? 네, 우리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뇌세포는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근육처럼 붙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아, 뇌도 헬스장 가는 것처럼? 그렇죠. 명상 숙련자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주의력 집중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전대상 피질 부위의 회백질 밀도가 눈에 띄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두꺼워진다. 반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나 불안, 공포를 느낄 때 막 알람을 울리는 편도체의 크기와 과잉 반응성은 뚝 떨어졌고요. 쉽게 말해 뇌의 브레이크 성능은 확 업그레이드되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고장난 화재 경보기는 고친 겁니다. 와, 진짜 물리적 변화네요. 게다가 논문을 보면 BDNF 수치가 크게 상승했다고 나오죠. 아, 저 그 단어 봤어요, BDNF. 솔직히 처음에 무슨 새로 나온 영양제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정확히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부르는데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뇌를 위한 기적의 비료라고 불립니다. 기적의 비료요? 네, 뇌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도와주고 새로운 신경망이 막 연결되도록 촉진하는 단백질이죠. 가만히 앉아 마음을 멈추고 관찰하는 행위만으로도 뇌에서는 이 엄청난 고급 비료가 뿜어져 나와서 뇌를 물리적으로 젊게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대박, 뇌에 비료를 주는 거였군요. 그런데 저는 그 뇌파를 측정한 부분도 엄청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잡념을 멈추는 지 상태일 때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DMN이 아주 강력하게 억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폰 백그라운드 앱을 강제 종료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DMN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뇌의 신경망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인들의 DMN은 주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아주 불안한 시나리오를 돌리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맞아요. 자기 전에 이불킥하는 것도 다 저것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훈련은 이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아예 꺼버리는 거죠. 반면에 관 상태가 되면 두정 후두엽 쪽에서 감마네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감마파가 증가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이건 나 자신을 3인칭 시점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 능력이 극대화되었다는 물리적 증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고집, 내 자아라는 서사를 만드는 전전두엽의 감마파는 뚝 떨어집니다. 오, 뇌파 측면에서도 완벽하게 자아를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탁 켜지면서 고집스러운 자아가 해체된다. 너무 멋진데요? 근데 정무관님, 뇌파 데이터 보다가 제가 살짝 좀 흠칫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18신경 슬로프 평탄화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쓰여 있던데 슬로프, 즉 기울기가 평평해진다는 거잖아요. 저 이거 읽으면서 약간 의학 드라마에서 심장박동 모니터가 삐 하고 일직선 되면서 멈추는 장면 떠오르더라고요. 아, 플랫라인이요? 네, 뇌파가 멈추고 평평해진다는 거? 왠지 뇌 기능이 싹 정지하는 것 같아서 좀 무서운데 이거 좋은 거 맞나요? 걱정 마세요. 생명정지를 뜻하는 플랫라인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뭐죠? 15 슬로프라는 건 배경 소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뇌 안에는 항상 크고 작은 신경 신호들이 되게 시끌벅적하게 오가는데 이 배경에 쫙 깔려있는 무의미한 신경 소음들을 15 슬로프라고 부릅니다.
아, 소음. 이 기울기가 평탄해진다는 것은 주파수가 안 맞아서 막 지직거리는 라디오의 잡음이 싹 사라지고 선명한 고음질 방송이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라디오 지직직거리는 잡음을 없애는 주파수 튜닝인 거네요. 맞아요. 뇌 안의 흥분과 억제 비율이 완벽하게 최적화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잡음이 사라진다고 해서 뇌가 단순해지거나 멍청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잡음이 평탄화될 때 뇌 신호의 복잡성 지수인 LGS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즉, 쓸데없는 소음을 지우고 나니까 뇌가 어떤 외부의 갑작스러운 자극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훨씬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주 고도로 질서 잡힌 강력한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잡음은 줄고 뇌의 대처 능력은 유연해진다. 와, 이제야 이 하드코어 뇌과학 데이터들이 왜 중요한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젊어지고 생물학적 최적화가 일어나는 걸 확인했어요. 네, 명확한 근거들이죠.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는 이 강력한 기술을 실제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일상에서는 좀 어떤 기적 같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나요? 마음을 멈췄는데 왜 몸이 나아지는 건가요? 이건 심리신경면역학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 반응을 멈추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싹 재부팅되거든요. 면역 시스템이요? 네, 2025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데이터를 보면 효과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마음 챙김을 결합한 인지치료를 받은 우울증 환자들은 재발률이 무려 50%나 감소했어요. 일반적인 불안 증상은 12.6%, 우울증상은 19.2%나 떨어졌죠. 와, 수치가 장난 아니네요. 더 놀라운 건 신체적 변화인데 극심한 편도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통증 일수가 한 달 평균 2.7일이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서 220개에 달하는 면역 관련 유전자가 활성화되었다는 게 무려 유전자 단위에서 입증되었습니다. 220개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히 안정을 찾는 걸 넘어서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고착된 자아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해체적 명상 기법이 학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마음의 헛발질에 멈췄더니 면역 유전자 220개가 깨어난다니 인간의 몸은 정말 너무 신비롭네요. 그래서 논문은 이 모든 원효의 지혜와 임상 성과를 싹 모아서 현대인을 위해 아주 실용적이고 따라하기 쉬운 3단계 모델을 제시하더라고요. 통합지관정신치료 모델이요. 네, 아주 정리가 잘 된 모델이죠. 1단계는 멈춤, 즉 지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거나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아까 말한 그 백그라운드 잡음 앱 DMN을 딱 끄는 거죠. 맞아요. 그게 시작이죠. 2단계는 바라봄, 관. 이건 아까 메타인지라고 하셨죠. 예를 들어 막 화가 났을 때 아, 나 지금 폭발할 것 같아. 저 사람 쳐버리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아, 내 마음속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심장이 뛰고 열이 오르고 있네 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마지막 3단계가 주체성 회복, 정. 이때 심박 변이도라는 생리적 지표까지 좋아지면서 우리 몸이 극도의 안정감과 회복력을 갖게 된다고 해요. 네, 이 3단계 모델은 정말 원효의 1300년 전 깨달음을 21세기 현대인의 스마트폰 앱처럼 되게 세련되고 실용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심박 변이도, 즉 HRV가 높아진다는 건 자율신경계가 아주 건강한 탄력성을 회복했다는 명확한 생리적 증거고요. 저는 이 논문에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그 2단계 바라봄을 설명할 때 쓴다는 거울의 비유, 이게 진짜 너무 와닿았어요. 아, 거울 비유 참 좋죠. 우리가 보통 막 우울이나 불안에 빠져 있을 때 그 감정 자체가 나라고 착각하잖아요.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이렇게요. 맞아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죠. 그런데 바라봄 훈련을 거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거울 앞을 잠깐 어른거리며 지나가는 되게 흉측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는 걸요. 나는 그 어떤 그림자가 지나가도 그저 묵묵히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내는 티 없이 맑은 거울 그 자체라는 사실 말이죠. 이 비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통찰 아닙니까? 네, 정말 아름답죠. 이 거울의 비유를 논문의 마지막 핵심인 주인공 선언과 연결해보면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주인공 선언. 우리는 살아가면서 막 우울, 불안, 분노 같은 감정에 거대한 파도에 자주 압도당합니다. 마치 극장에 앉아서 무서운 공포영화 보면서 스크린 속 괴물한테 잡아먹힐까 봐 막 벌벌 떠는 관객처럼요.
증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잠시 멈추고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마침내 우리는 탁 깨어납니다. 내가 이 영화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일희일비해야 하는 나약한 관객이 아니라 이 모든 감정과 현상을 인지하고 다스리는 영화 밖의 주인공이자 감독이라는 사실을요. 감독이 되는 거군요. 네. 이 주인공 선원이야말로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여기던 환자들을 구원하는 임상적으로 가장 강력한 치료 기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마음을 멈춘다는 행위는 그냥 현실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눈 꼭 감고 현실 도피를 하거나 스트레스 풀려고 심호흡 몇 번 하는 그런 가벼운 이완요법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1300년 전 원효의 심오한 철학이 서양 정신의학을 거쳐 마침내 2025년 최첨단 뇌 스캔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된 가장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이건 우리 뇌 회로를 세포 단위에서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되찾아주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정신적 해킹입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과거에 대한 헛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뇌 배터리를 막 낭비하는 대신에 졸졸 흐르는 맑은 강물에 잠시 발을 적시듯이 지금 여기에 현재 감각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 그 자발적인 멈춤의 순간이 우리의 물리적인 뇌를 생물학적으로 최적화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선사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퇴근길 지하철에서 아니면 내일 아침 꽉 막힌 도로 위 자동차 안에서 혹은 막 상사의 억지스러운 지시에 숨 막히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가슴에 스트레스가 텅 빗가래 차오를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순간들이죠. 그때 단 1분, 아니 30초라도 좋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여러분의 바깥 세상을 싹 차단하는 일시정지 버튼을 꼭 눌러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니까요. 흐르는 강물에 잠시 발을 담그는 그 짧은 주체적 경험이 라디오 잡음을 없애고 실제로 여러분의 뇌를 6년이나 더 젊게 만들지도 모르니까요. 네, 오늘 당장 시작해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의도적으로 잠시 멈춤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내 뇌가 무려 6년이나 젊어지고 나를 괴롭히던 그 고착된 자아의 감옥마저 확 허물어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해 볼까요? 어떤 상상이죠? 만약 이 치열하고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이 멈춤을 동시에 연습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 세상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엄청난 변화가 오겠는데요? 끊임없이 더 새로운 것을 소비하라고 부추기고 남들과 비교하며 내일의 생존을 불안해해야만 돌아가는 이 거대한 시계 태엽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이 조용한 멈춤이야말로 폭주하는 시스템의 속도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조용하지만 부드럽고 강력한 반역이 아닐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숙제로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멈출 줄 아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